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렬하게 화내지 마라. 말을 많은 것이 미덕으로 환영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호랑이 입보다 사람의 입이 더 무섭다는 말은 리더의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음을 경계한 말이다. 리더는 또한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다사는 평소 노죽수 세 글자를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죽수란 화가 날지라도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억제하여 마음속에 가둬둔다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으면 리더로서는 실격이라는 것이다. 분노는 자신의 몸을 망치는 도끼임을 명심해야 한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자주 분노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리더로서의 자격 미달임을 항상 명심하라. 실제적인 배움을 중시하라. 다사는 배움이란 단순히 글만 배우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실용적인 것을 익히는 것, 시대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변화된 시대상에 적응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배움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다사는 실학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다산의 실학이야말로 시대 상황에 변화에 적응한 데서 비롯된 산물이었다. 다사는 변화의 의미를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적 본능은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거부감은 지속적인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만 줄어들 수 있다. 배움은 리더의 에너지원이다. 리더는 배움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과 방법, 도전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으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절약하되 널리 베풀어라. 남에게 베푸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다. 절약하기만 할 뿐 널리 베풀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도 멀어지게 된다. 다사는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절약해야 함을 강조하며 비단 옷으로 치장하고 값비싼 말에 호사스러운 안장을 얹고 윗사람에게 아첨하고 권세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비용이 하루에도 수만 양이 넘으니 친척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 베풀 여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므로 절약해서 쓰는 것이야말로 즐겁게 베푸는 것의 근본이다라고 말했다. 베풀고 싶어도 가진 것이 아예 없어서 베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복된 일이다.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산을 소중하게 알고 낭비하지 않지만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이 자신의 삶을 위해 일하게 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직위를 구하지 마라. 인간의 두드러진 본성 중 하나는 우월감에 대한 열망이다. 남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에 누구나 리더가 되고 싶어하며 나아가 어떻게든 리더의 자리에 올라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사는 스스로 애써서 묵민관의 벼슬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묵민관의 자리는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자기만족이나 명예, 출세를 위해 자리는 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다산의 이 말은 오늘날의 지도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리더는 자신의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대중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사람이다. 리더의 자리는 출세나 성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봉사와 희생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다산이 애써 묵민관의 벼슬을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런 희생과 봉사의 정신업 리더가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굳은 일도 기쁜 마음으로 행하라. 기쁜 마음은 자발적으로 나서는 마음이다. 자발성은 리더의 중요한 덕목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일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일의 능률도 크게 나타난다. 일이 재미있느냐 없느냐는 일 자체의 성격보다는 일에 임하는 태도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하면 솔선수범하여 행하게 되지만 억지로 하게 되면
소극적으로 시간이나 때우는 시기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일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리더의 솔선수범과 신속한 대응, 자발성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리더의 솔선수범을 기다리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하지만 앞장서서 불을 끌 지도자, 굳은 일에 기쁜 마음으로 솔선해서 나서는 지도자가 많지 않다. 청렴은 리더 본연의 자세다. 청렴은 묵민관 본연의 자세이며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다사는 청렴의 3등급을 소개하고 있다. 나라에서 받은 녹봉도 먹고 남은 것은 다시 반납하는 옛날의 최상위 청렴. 정당한 것만 받되 먹고 남은 것은 집으로 보내는 중고시대의 청렴. 마지막으로 돈을 받고 자리를 팔지 않으며 세금을 중간에서 착복하지 않는 오늘날의 청백리. 일체의 뇌물을 받지 않고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것이 없는 3등급 수준이 청렴의 최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나 탐욕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탐욕적인 본성을 자꾸 씻어내고자 억제하는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부정부패를 몰아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리더가 청렴하지 못하면 끝내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다. 대중을 통솔하는 길은 위엄과 신용이다. 다산이 대중을 통솔하는 데서 강조한 것은 위엄과 신용이다. 리더는 청렴한 모습을 보일 때 위엄을 획득할 수 있다. 청렴은 공명정대함이다. 공명정대함은 마음에 치우침이 없는 것이다. 리더가 치우치지 않고 막힌 것이 없을 때 위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리더는 신용이 있어야 한다. 신용은 신뢰다. 지시와 명령만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리더는 자신이 남으로부터 신용을 얻어야 하며 그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을 통솔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을 말한다. 이와 같은 리더의 인간적 크기와 깊이에 달려 있다. 인간적 크기를 위엄이라고 한다면 인간적 깊이는 신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을 통솔하는 리더십은 위엄과 신용, 즉 카리스마와 신뢰로 이루어진다. 위엄으로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신용으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지도자상, 즉 신뢰성을 갖춘 카리스마를 구현하는 것이 대중 통솔하기의 요건이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난에 대비하라. 리더는 언제든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인간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한 재난이든 자연으로 인한 재난이든 재난을 당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다사는 재난 구제를 위해 첫째, 재난 방지를 위한 유비무환의 정신과 둘째,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위기나 위험은 사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다. 문제는 그런 신호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거나 감지했다 하더라도 무심코 넘겨버리는 안전불감증이다. 나는 안전하니까 다른 사람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리더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리더는 자신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구성원과 대중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세력자의 횡포를 막아라. 다사는 횡포를 부리고 백성을 혼미케 하는 세력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오늘날의 상황에서 보면 고위층의 친인척, 비서실, 지방유지, 그리고 이들의 힘을 믿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사람들이 세력자들이다. 다사는 이들의 횡포를 가차없이 척결하고 세력을 억눌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청렴하게 물러나라. 다사는 리더의 자리에 미련과 욕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사는 리더는 물러날 때의 모습이 청렴해야 함을 강조했다. 기업인의 청렴하게 물러나기는 더 어렵다. 관직이야 단지 물러나는 것뿐이지만 한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기업인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재산에 대해 초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산은 독약이며 회사는 내 것이 아니라 주주와 종업원의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미외 산업의 정문술 회장이나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의 이야기는 이런 가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조선 후기의 화가이자 문신인 겸재정선은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세상의 백성에게 베푸는 것이 사업이며 재물을 풀어 자신 가족과 친척에게 베푸는 것은 산업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 가족과 친척을 이롭게 하는 것은 원업이라고 했다. 사업을 하기는 참 어렵다. 하지만 리더는 최소한 원업을 해서는 안 된다.